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그 스토아 학파 또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철학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헤도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행복감, 뭐 먹을 때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쾌락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리주의도 마찬가지로 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쾌락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은 선 또는 좋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쾌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픔을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윤리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졌던 공리주의이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벤덤이라든지 또 미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공리주의를 이제 정식화시킨 철학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그 말초신경에 자극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항상 추구하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형태의 이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입장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입장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자, 우리가 삶을 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철학이 한 가지 이제 철학에 기여한 것은, 그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의 자손이고 뭐 신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주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어떤 또 다른 미래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아니면 신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어떤 공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 이런 것들을 단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물이나 공기나 흙으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그런 존재이고, 그렇다면 죽으면 이런 것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 우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없다. 근데 네가 뭐 죽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뭘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번의 생애를 착하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뭐 이번 생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부질없는 생각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행복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이 우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뭉쳐가지고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즐거움들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삶들을 사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기쁨이라든지 행복을 이제 가져다 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는 여행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례자나 여행자가 그냥 한 집에 머물거나 아니면 한 곳에 있으면 전혀 거기서 기쁨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상점도 들어가고 뭐 식당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자,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행복들, 또 그런 어떤 만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행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던 사람들과 나왔던, 뭐 거기서 뭐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권을 잊어버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들인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어떤 기쁨들을 선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주의자 또는 이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은 물리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물리적인 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고대에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전자나 양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가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단일체인데, 자, 이것들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면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원자들이 만나야
원자들이 만나야 뭐가 돼가지고 이제 분자 상태가 되거나 뭐 거단한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데, 자, 원자들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만 하면 계속 평행선을 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그것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클리나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클리나멘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것들이 양쪽 A라고 하는 그 원자와 B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이것들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충돌하게 되면 거기서 분자가 되고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나의 어떤 페이스만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클리나멘 방식이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또 충돌들, 처음에는 이제 충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최소한 1년에 또는 이제 1년까지 못 된다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책 100권 정도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책 100권. 그리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민음사에서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 지금 434권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0권 정도를 읽어보세요. 자, 이제 책을 읽는 그 즐거움이 이제 어떤 즐거움이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여러분들 책에서 만나는 것들이죠. 뭐 제이네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폭풍의 언덕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지 못했던,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군상들,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책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 하신 분들이, 뭐 이건 이제 칭찬이다 비난인데,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막 현학적일 수도 있고, 표리부동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가 뭐 왜 차이가 나냐면, 서양철학은 되게 논증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하려고 하는데, 동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양에 있는 고전들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 한 사람들 보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 어떤 해결책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삼국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삼국지 뭐 10번이고 20번 읽어야 되고,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무수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니면서 최소한 100권 정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이 이제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2,500년 동안 어떤 해결점들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철학사에 등장한 사람만 해도 23만 명이 넘어요. 무수하게 당시 천재라고 했던 사람들, 당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답을 제시한 것들이 지금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 수 있을지. 자, 인간사라고 하는 거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인데, 자, 그런 고민들은 다른 데서 못 찾아요. 자, 그런데 그 고민들을 찾을 수 있는 건 다 문사철이에요. 문학이든지 역사든지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현안들을 좀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지면, 적어도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한번 해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면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친구나 뭐 교우 관계, 최소한 10명 이상,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명 정도 친구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친구를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너를 친구로 받아주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뭐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뭐 다양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막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좀 많이 겪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자,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내가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10명 정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뭐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풀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하소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서 그런 어떤 삶을 공유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치유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 2,500년 전에 이제 에피쿠로스가 한 거죠. 뭔가 이제 목적을 하려고 만나지 말고 그냥 우발적으로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길들이 터여질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으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행도 좀 자주 하시고 뭐 서울의 친구들 또는 뭐 부산의 친구들 있으면 가서 만나러 가시고 뭐 교류 학생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고 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으면 좀 갔다 오시고 좀 전주에만 물론 이제 전주가 정말 좋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에는 전북대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도 쿨하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일들이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다 확률적으로 50%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통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합치면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다라면 반드시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사는 이게 둘 다 합치면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다 0으로 수렴해요. 다 중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너무 이제 낙심한다고 해서 나 이번 세상은 이제 끝났다. 다음 생에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시 올라올 거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톰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자가 움직이는 방식이고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클린하면 또는 우발성의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철학자들인데, 그 철학자들 중에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했던 것에 정반대 의견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철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아 학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토아 학파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금욕주의, 또 뭐 절제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스토아파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폰 아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원인의 결과를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그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자, 미래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일어날 모두를 분명히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경과는 줄을 다시 푸는 것과 같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돌돌 말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돼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유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유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팔을 돌릴 수 있고 뭐 다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심장을 돌릴 수도 없어요. 콩팥을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 머리 색깔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여신이라고 얘기해요. 여신이 3명이 있는데 이 여신은 또 눈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을 짜고 하나는 실을 늘리고 하나는 실을 끊는, 그래서 이제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모이라 여신은 제우스도 못 건드려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못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이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어떤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뭐 엊그저께 이제 뭐 국회의원이 자살했는데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난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더 살 거라고 봤어요. 근데 자살을 해버려요. 정말 예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들, 다시 말하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발버둥 치면서 그거를 뭔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이제 유명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실패에서 묶여있는 이 실처럼 이제 풀려나가는 어떤 이제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이 그냥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막 발버둥 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달려있다. 거기에서만 이제 우리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결과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나 성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이제 한두 살 더 먹은 선배로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올 거예요. 반드시 3번의 기회. 자, 이건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거죠. 비상할 수도 있고 이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이든지 아니면 결혼이든지 아니면 뭐 뭔가 다른 일들과 관련해서 3번의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철학과에 들어왔어요. 저 철학과 들어올 때는 철학과가 동문과 다음으로 꼴등했어요. 전북대학교에서. 나 전북대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철학과에 들어왔는데 내 적성에 너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대학원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 다 취직하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나오면 4학년 때 막 삼성이나 LG에서 추천 써달라고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하는데 대학원을 가고 싶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 외국 유학을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회를 잡았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 이제 와이프라든지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었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들이 올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에피쿠로스와는 달라 스토아학파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나한테는 정말 실패고 어떻게 보면 역경이고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인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신이 지금 나한테 어떤 호의적인 것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나 이런 어떤 진취적인 생각들이 있는가? 자, 이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93년도에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도 한 6개월 동안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을 했어요. 두려우니까. 한 번도 뭐 제주도도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고향이 부안 백산인데 그 시골 깡촌에 살다가 지금 전주과에 나와가지고 공부는 했는데, 그냥 이게 이제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하고 좋죠. 근데 외국 유학을 가야 된다. 그것도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곳을 가야 된다고 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번 가자. 가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안 가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 때문에 가게 됐죠. 거기서 또 이제 또 다른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토아학파가 이야기하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반드시 3번 정도의 기회가 올 텐데, 자, 그 3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 자,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좀 운명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적인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나비 효과 알죠? 자, 미국에서 나비가 펄럭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태평양 넘어가 다른 곳에 지진이 나버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얼마 안 되는 선택이지만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토아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운명적인 지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게 여러분들 삶의 어떤 돌돌 말려있는 실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 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이 뭐 기계적으로 닫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낭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패배할 수도 있어. 뭐 이번 인생은 내가 망했나 보다. 이번 인생은 그냥 절대로 구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카르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전생에 살았던 삶들이 계속 지금 이 생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제 이 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음 생의 삶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스토아파, 또 인도, 또 이제 그 인도 또 불교 철학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르마라고 이야기하는 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생물학에서는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변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스토아학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우주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주는 이제 유기체적인 존재인데 항상 선을 지향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보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보를 꿈꾸고 있다. 근데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진화와 진보를 이제 구분하면서 절대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스토아파의 이제 물리주의, 스토아파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은, 자, 우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더 좋아지는 방식들로 진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의 먼지, 하나의 흙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고 있는 목적론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결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 결정돼 있는 방식들이 더 좋아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거나 이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의 이유, 또 그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목적들이 계속 신이라고 하는, 또 우주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재나 지금에 집중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스토아학파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질서 또는 이제 고유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여기에다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우주적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특정한 형태의 종교적인 원리다라면, 스토아파는 이제 우주적 종교. 자, 우주 자체가 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포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해 법칙, 모든 존재들은 가만 놔두면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데, 이 무질서의 상태, 카오스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라고 할 수 있는 행성이나 별이나 인간이나 생물들이 출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신비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우주가 이런 힘들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먼지, 여러분들이 이제 100% 먼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로부터 아름다운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최고의 걸작품들인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의 의지이고 이 신의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마음의 고통들,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신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하는데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의 뜻이고, 그런 어떤 신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궁극적인 삶에 나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세공지마라고 이야기하죠. 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너무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세공지마. 인간에게는 이렇게 이제 S곡선을 긋는, 굉장히 상승하는 것도 있고 또 하강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 또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삶에 있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뭐 어느 대학에 와서 어느 과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런 삶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찌질하고 힘들고 뭐 불편하고, 자,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시범 또는 하나의 이제 시행 규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우주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어떤 상승의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연을 이해하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그런 어떤 삶과 이제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종교를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인데, 자,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프거나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왜? 내가 정말 잘 해보려고 용을 써봤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것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뭐 세계를 다 제패할 수도 있고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저가 이제 28살에 박사를 받았는데 28살에 박사 받고 나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줄줄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기분들이 2, 3년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또 뭐 논문 쓰기 위해서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28살에 내가 박사 따와가지고 한국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3번, 4번 다 게재 불가를 맞았어요. 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썼는데 뭐 이런 것도 논문이냐? 이런 쓰레기 논문을 어떻게 게재하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엄청 자존심 상하죠. 자,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주저앉거나 거기서 그냥 포기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안 됐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어떤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스토아파는 자연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주의 원리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가 너무 찌질하고 바보고 이런 걸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위대한 자손인가, 너가 얼마나 위대한 신의 영광을 입고 있는 또 신이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스토아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의 음성, 신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토아파는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패할 때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 존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신이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서포트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응원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을 계속 밀어준다는. 자, 여러분들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도전해야 돼요, 도전.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고 싶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생각할 때 자꾸 이제 실패 또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들 때문에 포기할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스토아파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연과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해진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할머니가 엄청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그 택시에 타면서 짐을 이제 옆에 놔두면 되는데 짐을 못 놔두고 그냥 그 짐을 자기 무릎 위에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할머니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을 좀 옆에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 미안해서 이렇게 짐을 옆에다 놓으면 택시가 무거워질까봐 이렇게 걱정하죠.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지, 자, 조물주가, 창조주가, 신이 여러분들을 좋게 만들어준다는데,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네. 자,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자, 스토아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자,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짐, 부담, 좌절감 좀 그런 거 내려놓고 자, 도전하라는 거죠. 자, 도전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3번의 기회들 내가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라 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클린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 부단히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연과 여러분들의 삶을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조화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 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그런 뭐 선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자연을 삼아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일치시키는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은 자, 끊임없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토아파가 이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우렐리우스인데, 아우렐리우스는 전체 이로운 것이라면 부분에게도 해롭지 않다. 전체는 그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전체의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만족할 것이다. 자, 여기서 전체가 뭐예요? 자, 우주고 신이고 자연이에요. 자, 우주와 신과 자연은 계속해서 선을 지향한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목적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체인 그 신이 만든 나, 그 중에 하나인 나도 역시 해롭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도 선일 거라는 것이고 나의 삶도 선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게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우렐리우스가 던지고 있죠. 자, 내가 이런 전체 선, 앞으로도 계속 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도 역시 밝은 삶, 역시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적인 전통, 또 기독교적인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 100%,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대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스토아학파는 아파테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하고 파토스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 격정, 우리가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격정, 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그런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죠. 시험 성적을 보면서, 뭐 입사를 준비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자, 끊임없이 불안해요.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수근수근 거리지 않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괄호 넣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스토아학파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꾸 이 감정의 동요를 겪게 되는데, 그 감정의 동요라고 하는 것이 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우리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 뭐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자, 그것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고, 나는 루저고, 나는 뭐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라, 그것들을 끊어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SNS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들을 다 이제 뭐 관찰하고 올 텐데, 자, 그러면 관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불행해요. 자, 그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직 비교해야 될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내가 뭔가 정말 성실히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짤 중에 김영철이 이제 그런 얘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알았다. 내가 행복의 그 포인트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항상 하고 있는 고정적인 일,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그걸 태워나가다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분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5분간 책을 읽고. 자, 그 다음에 샤워 한 30분 하고, 나오면서, 6시 반인가 7시 반인가,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 전까지 영어로 이제 영어로 필리핀하고 화상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개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근데 그걸 끝내고 나면 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아파가 아파테이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돈을 얼마 많이 갖고 있냐, 어떤 차를 사고 있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뭘 먹느냐, 자, 그런 거 바라보면 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우리가 스토아파에 따르면 아파테이아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 자신을 그렇게 절제된 삶들,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규격화되어 있는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의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할 수 있는, 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초연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싫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든지 하지 않든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피하고 싶다라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새옹지마처럼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에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너무 힘들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면 자살할 것인가, 뭐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버릴 것인가, 나는 이제 병신이고 나는 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것이다, 나를 바보 취급할 것이다.
그게 너무 어리석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걸 하면 하는 대로, 또 못하는 대로 뭔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신이 여러분, 또 자연이 또는 우주가 여러분들 놓고서 계획한 어떤 엄청난 성공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성공 시나리오.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이 좌절을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스토리에 쓰는 것들이요.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유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 뭐 처음부터 막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있죠. 0.1%. 나머지 99%는 다 이런 S곡선을, 이런 어떤 파동 함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고통, 좌절, 실패, 낙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설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학파에 따르면 이게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을 줄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죠. 조용히 기다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의 삶을 잘 통제할 것인가. 왜냐하면 감정적인 격전이 일어나죠. 막 너무 욕하고 싶고 막 세상 뒤집어 버리고 싶고 누구 죽이고 싶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죠. 근데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폭풍우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와 맞서가지고 막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냥 그늘 밑으로 피하면 돼요. 건물 밑으로 피하면 돼요. 소나기는 5분 뒤에 10분 뒤에 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감정적 동요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막 누군가 때려주고 싶고 막 누군가 욕하고 싶고 정말 모든 거 악한 건 모든 거 다 하고 싶지만 좀 기다리면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정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아버지와 관련해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 막 아무것도 안 돼. 막 진짜 칼 들고 가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금강경을 틀었어요. 금강경.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호메로스 시를 외워요. 호메로스 이제 시를 1권 외우는데 1권 외우는데 한 9분 정도 걸려요. 9분 정도 지나면 그 생각이 또 사라져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스토아파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제 예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행복하려면 마음속에 그 떠오르는 그런 어떤 잡다한 생각들, 분노, 뭐 좌절, 또 뭐 인생의 실패의 경험, 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루틴들을 하나씩 갖는 게 필요해요. 뭐 저처럼 이제 뭔가 금강경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금강경을 외우든지 아니면 성경을 외우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시들을 외우든지 문학적인 그 순간만 피하면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요. 근데 그 순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어차피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은 벌어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파테이아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냥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양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11세기에 이제 유명한 신유학자인 소홍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크고 작은 일에는 모두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이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어난 일마다 그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이런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심과 재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에 복종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또 될 수도 있고 자, 그건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하늘의 큰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지금 7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 신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구 먼저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순서가 반드시 돌아올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큰 틀에서 이 70억 인구들을 전부 다 조정하는 틀에서 70억 인구가 모두 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신이죠. 자연이죠. 위대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 순응하는 어떤 삶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물론 이제 수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어떤 절망감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인간이 먼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신이 있는 이유,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먼지를 정말 소중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 먼지들을 통해서 신은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파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소중한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신은 이 먼지를 통해서 행성도 만들기도 하고 별도 만들기도 하고 생명체, 꽃이나 뭐 동물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신이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충만한 행복을 얹어주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동일하게 이제 울리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했던 이제 말인데 수인사 대천명이죠. 사람의 일을 닦고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드시 기회가 돌아올 것이다.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마음들을 잘 가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아무리 이제 발버둥 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우리 삶이 다 뭐 행복한 삶으로 점철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마지막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자, 요동을 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버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느냐. 버티는 사람만, 그런 루틴을 가지고서 버티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도달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스토아파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자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서화복, 이거 모든 게 다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머리 색깔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존재죠.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오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스라고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어. 신이 너한테 잘해줄 건데 네가 먼저 나서가 네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어떤 외부 조건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겸허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넬슨 만델라죠. 여러분 이제 뭐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뭐 27년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삶이에요. 극단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묵묵히 수행하죠. 거기서 책 읽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가꾸죠. 27년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서 감옥에서 보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흑인 차별 정책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들어서게 돼요. 만약에 넬슨 만델라가 없었다라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화염병 들고 막 총 들고 가서 했다라면, 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픈 현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슬픈 현실도 있고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통이나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주 알죠? 진주도 살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계속 애에게 나와서 그걸 싸매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들을 어떻게 좀 가꿔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꿈꿀 수 있지 좀 고민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